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무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이월에 대한 실기 문제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흐름을 알으셔야지만 입력하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기분이라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결산을 하고 난 재무제표를 이번 연도에 2월 받아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분 재무제표를 평상시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던 회사는 전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회사들은 전기분 재무제표를 직접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는 작성 순서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 순서 제일 첫 번째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제일 먼저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전기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받으시는 거니까 계정별 원장에 전기 이월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계정 금액을 표시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거래처를 모르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거나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2월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를 갑상사다. 그럼 갑상사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걸어줄 때 필요한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그 계정에 금액을 표시하는 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끌고 와서 금액을 자동 표시해 줍니다. 또 하나 밑줄을 좀 그셔야 되는 게 재고자산 금액에 원가를 계산할 때 뭘 반영시키냐면 기말재고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을 시켜줍니다. 매출원가 부분에 기말재고액을 직접 가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하면 매출원가 그 기말재고액 란에 자동으로 끌고 와서 매출원가를 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기말재고액을 입력한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작성해야 될 재무제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원가도 산정을 하지만 당기순이익도 구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을 받아서 상품 매출원가인 경우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자동으로 받고요. 제품 매출원가인 경우에는 기말제품 재고액을 자동으로 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를 완성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제품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 금액이 자동 반영되는 게 아마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원재료비의 기말 원재료를 자동 반영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자동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기록이 안 되면 원가명세서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작성하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전기분입니다. 어디서 끌고 오느냐?
손익계산서에 요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자동으로 반영시켜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저희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나라의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아.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현재라고 되어 있죠. 작년 거입니다. 그리고 아이나라, 자, 회사명이 있고 통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단위로 되어 있고요.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은 항목이죠. 항목.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현금부터. 현금부터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외상매출금은 왼쪽에 되어 있고 오른쪽에도 금액이 있어요. 자, 요거는 순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는 왼쪽 거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로 되어 있다는 건 차변에다 입력하면 빼기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게 순장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뺀 금액이 3,49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여기도 있고 받으러 온 밑에도 있네요. 그럼 서로 계정 과목이 서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 108번인가 그래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계정 과목을 쓰도록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9번이 될 거고요. 받으러 오면 110번입니다. 그러다 보면 받으러 오면 대손충당금은 111번에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요거는 또 입력하시면서 또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도 항목이니까 입력하지 않고, 자, 제품, 원재료, 제공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말 재고액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말 재고액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하면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서 끌어다가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부채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저기 이어서 또 있지요. 자, 유형자산에 보면은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어요. 감가상각누계액도 건물 다음 번호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 2월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그거는 제가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하느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는데, 근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이제 입력할 화면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월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는 순서대로 입력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자산의 코드는 뭐부터 친다 그랬죠? 항목은 치는 게 아니고 계정 과목부터 친다 그랬죠? 그래서 현금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이라고 쳐주세요. 현금. 아, 나는 코드 번호 알아. 그럼 코드 번호 알면 그 번호 치시면 됩니다. 자, 600만 원을 치는데 6하고 플러스 두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이 3개씩 올라올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르게 입력할 때, 자, 03개짜리를 한번 불러 올릴 때는 플러스 키를 한 번 누른다 라는 거. 자, 당좌예금 입력하겠습니다. 당좌예금 6,895만 원 하고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보통입니다. 그럼 보통 두 글자만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치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F2를 눌러서 계정 과목을 찾으셔도 됩니다. 2,937만 7천원. 외상 매출금 한번 쳐볼까요? 외상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라고 되어 있죠? 3,500만원. 그리고 이제 대손이라고 쳐볼게요. 대손 하고 엔터를 쳤더니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죠? 이 중에 외상 매출금이 108번에 돼 있기 때문에 109번 여기 참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109번. 항상 자기 자산의 바로 밑에 있는 걸 쓰는 겁니다. 이건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109번에 대손 충당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만 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당좌 자산이 139327이죠. 그죠? 1억 3,932만 7천원입니다. 여기가 약간 잘렸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럼 5만 원을 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엔터 쳐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5만 원이 공제가 됐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있어야 되는데 차변에다 입력하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계산이 됩니다. 받으러옴 한번 쳐볼까요? 받으러옴 240만 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받으러옴의 대손 충당금은 111번이죠. 자, 클릭해서 24,000원. 자,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은 차감 계정이에요. 자기 자산의 차감 계정.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이번엔 재고 미수금 있네요. 자, 미수금도 입력을 하시고 제품 한번 가볼까요? 자, 제품은 5천만 원. 이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그랬죠? 원재료 갑니다. 원재료는 153번으로 하겠습니다. 제공품이 있고요.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 안 하고요. 유형 자산에 토지 있습니다. 자, 토지 1억 550만 원이네요. 건물 갑니다. 건물은 4천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이라고 누계액이 있죠? 자, 감가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이 202번이니까 203번 이렇게 치셔도 되고 조회를 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2,500만 원인가요? 자, 기계장치 갑니다. 4,10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렇죠. 207번이 되겠죠. 자, 2,100만 원. 차량 운반구 3,300. 209 그렇죠. 1,500만 원. 혹시 저기 하시면 F2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임차 보증금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4억 3,115만 3천 원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총계와 딱 맞았습니다. 이번엔 부채 쪽 가볼게요. 외상 매입금 6,300만 원, 미지급금 3,400만 원,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미지급 비용, 즉 전년도에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을 할 거예요. 560만 원. 단기 차입금 있고요. 단기 차입금 8천만 원. 장기 차입금도 있네요.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입력할 거예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295번 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밑에 295번란에 커져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생산직은 제조 쪽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그럼 사무직은 판관비. 그렇죠. 여기 판관비에 200만 원.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500만 원이 입력이 됐습니다. 자본금 가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4,700이네요. 그리고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1,115만 원) 그리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친다 그랬죠? 자, 2월 이익잉여금 3,540만 3천원.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밑에 제조 부분과 판관비를 구분해서 입력을 한다. 그리고 여기 대차 차익이 나오지 않으셔야 돼요. 자, 대차 차익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화면을 조금만 늘려볼게요. 자, 여기 대차 차익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는데 대차 차익이 나왔다. 그러면 뭔가를 입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제품, 원재료, 제공품은 기말 재고액으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거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